안녕하세요. 편먹기 전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설 보물섬의 해적 외다리 실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초반에 실버는 그야말로 뱃사람의 호쾌함과 사람 좋은 뉘앙스로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변화무쌍한 그의 처세술에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실버는 재주가 많고 사회성이 좋아요. 그런 그가 해적의 인생을 살게 된 건 좀 안 됐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달랐다면 실버의 인생도 달라졌을까요? 그런 생각에 사견을 한번 풀어봅니다. 일단 소설 초반의 내용을 보면 보물을 찾으러 가기로 계획이 세워졌고 대지주가 범선과 선원을 물색하기 위해 먼저 항구 도시로 떠납니다. 근데 이 대지주가 입이 가벼운 촉새부리였습니다. 보물섬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라고 입조심하라고 언지를 들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들이 보물 찾으러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네요. 아무튼 대지주가 항구 도시로 가서 짐 호킨씨와 리브지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믿을 만한 선원을 우연히 만났다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낸 거예요. 편지에 쓰여진 바로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바닷가를 거니는데 그 사람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전에 뱃사람이었고 지금은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바다가 그립다고, 다시 요리사로 취업해서 배를 타고 싶다고 이야기했대요. 대지주가 문득 근데 이 시간에 여기는 뭐하러 나왔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실버인 거 눈치채셨죠? 그 실버가 말합니다. 바다가 그리워 소금 냄새를 맡으러 왔지요. 바닷가 근처에 선술집 운영하면 뱃사람들 옷에서 풍기는 짠내는 많이 맡을 것 같은데 그 이른 아침에 굳이 소금 냄새를 맡으러 거기에 나왔다고? 좀 이상하죠? 보물섬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게 절대 우연히 만난 게 아닌 걸 압니다. 보물 찾으러 간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버는 어쩌면 몇 날 며칠 대지주의 하루 동선을 체크하며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대지주가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기침하는 시간, 하품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아냈을지도 모르죠. 하품하다가 날벌레가 입속에 들어간 걸 대지주 자신은 몰라도 실버는 그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선장의 동선과 행동 양식을 알아냈을 것 같단 말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실버는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정보를 모을 대로 모으다가 그날 아침 우연인 것처럼 일부러 마주쳐서 대지주에게 바다가 나가고 싶다고 오늘 떼고 바다가 그리워 소금 냄새를 맡으러 이 아침에 나왔지요. 라고 판본마다 다른 것 같지만 아무튼 실버는 괜찮은 사람 흉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 호킨스는 선술집에 찾아가서 실버를 처음 대면하게 될 때 내심 많이 긴장했었어요. 빌 선장이 오는지 망보라고 시켰던 그 외다리 해적이 아닐까 의심했던 거죠. 선술집에서 한패인 검둥개가 짐의 눈에 띄어 슬쩍 도망가자 실버는 그놈이 돈을 안 내고 갔다. 해적이냐. 잡아와라. 노발대발하며 잡아오라고 한 사람이 못 잡아오니까 왜 못 잡아왔냐고 극강으로 심하게 화를 냅니다. 꼬마 짐은 속아 넘어가요. 아, 실버는 해적이 아닌가 보다. 해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오면 내가 나서서 아니라고 말해줘야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네요.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으면. 연기력이 나무 주연상감쯤인가 봅니다. 지금 연기에 입문해도 나무랄 데가 없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실버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실버는 자신에 대한 의심은 불식시키면서 짐의 마음까지 얻은 거죠. 꿩 먹고 알 먹고. 의심 안녕. 짐, I am, 실례해요. 실버의 나이가 40대에서 50대로 추정됩니다.
10대 13살쯤 되는 아이 하나 속이는 거 어렵지 않죠.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로잡았다고 봐야 해요. 나서서 해적이 아니다라고 변호해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면 그에 대한 짐의 마음은 극강의 호감 아닐까요? 실버는 꼬마 짐의 호감을 얻고 대지주의 마음도 사로잡고 선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는 요리사로서 음식도 잘 만들어냈고 때로는 밧줄을 타고 돛대에 올라가고 흔들리는 선상에서도 넘어지는 일 없이 잘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도 잘 나르는 편이었대요. 실버가 외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설 속 시대가 1700년대입니다. 의료약품이 많기를 하나 인체공학적인 운동기구가 있기를 하나 아마 그 시대에서는 한번 아프고 나면 사람이 아마 팍 삭을걸요? 좋은 음식과 효과 좋은 약을 복용하면서 다스려가면서 나아도 후유증이 있는데 18세기? 실버는 다리를 절단하고도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지도 몰라요. 그 당시 최고 의술로 치료받고 살아났대도 다리 수술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죽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용케 살아서 선술집도 운영하고 술도 잘 마시고 체력도 강하고 선상에서 중심도 잘 잡고 체력이 특출나게 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밧줄 타고 오르기, 무거운 짐 들어올리기, 노젓기, 중심 잡기 이런 거 예전에는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운동으로 하지 않나요? 예능에서 레슬링, 조정 같은 경기 체험하면서 선수촌 소개하다 보면 하더라고요. 천장에 밧줄 매달아 놓고 팔 힘으로만 타고 오르는 훈련도 있고 실내에서 노젓는 기구도 있었어요. 어느 모델이 집안에 그 기구를 두고 운동하더라고요. 로잉머신이라고 하던데요. 아무튼 그걸 다 잘해낸 실버는 한국에 살았더라면 패럴림픽을 준비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체력만으로는 충분한 것 같으니까요. 방송계의 금종국이 헬스가이로 존재하듯 선수촌에 넘쳐나는 헬스가이들 중 실버는 독보적인 은종국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실버에게 당신은 확실한 메달감이에요. 그러니 운동에 매진해서 얼른 패럴림픽에 출전하세요. 메달을 목표로 공들여보세요. 메달 따잖아요? 연금이 나와요. 연금을 보장받는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꽤 매력적이랍니다. 라고 권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편에서 봬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